예,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지방선거 특집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일단 송재혁 서울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구재용 서울 서구청 인천 서구청장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구재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구드래곤이라고.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유삼영 서울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근데 여기는 새날에는 처음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네, 나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인재 영입 때. 네. 인재 영입 3호인가 그러셨죠. 예, 사모. 야, 또 화제가 됐던 거는 유삼영 후보는 따님이 또 화제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가깝게 써주세요. 예. 마이크 머리 쓰시면은 네. 약간 권위주의적으로 아하, 네, 허리를 제치시니까 그런 거지. 세 분과 함께 민주당의 멋진 지금 전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들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텐데 한 1분씩만. 자, 지금 송재혁 후보님부터. 저부터 네. 하나요? 밀착에 소개하라고 미리 사전에 주신 걸 보니까 매력 있게 해라 그러는데 네. 썩 매력 있지는 않겠지만 구현하기 전에 영화기획 좀 했었고요. 영화기획이요? 영화기획 잠깐 충고를 해서 매력 있는 얘기를 하라고 해서 영화기획 잠깐 하고 동네에서 지역신문 만들다가 현재 구현 2번 하고 시연 2번 했습니다. 구현 2번, 시연 2번 할 때 예결위원장을 각각 해서 예결통이라고 통하기도 하고 원내대표 서울시의회 원내대표 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지금 절대 소수거든요. 그래서 오세훈과 싸워가는 정책을 강하게 바로잡기 위한 역할을 원내대표 2년 하면서 해왔던 현재 서울시의원 노원구청장 후보 송재혁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지방선거를 우리가 망하고 나서 네. 서울시 의회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 고군분투하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아서 최선복이 계셨네. 그렸습니다. 야,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된 싸움하고 한강 리버버스 막아내고 그런 일들을 주로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경기도는 거의 동수여가지고 네네. 그나마 좀 싸워볼 만했는데 서울시의회는 완전히 많은 분들이 국회가 워낙 다수니까요. 네. 서울시의회도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3분의 1이 안 됩니다. 112명 서울시 아이고. 의원 중에 36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35명으로 줄어든 상태니까 3분의 1 채 안 되면 아시겠지만 조례나 여러 가지 그 오세훈 시장의 폭거를 제도적으로 막아내기가 힘든, 그러니까 투쟁받기 막아낼 방법이 없는 그런 한계에 좀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국회 같은 모습이 반대로 역전돼 있는 상태. 서울시의회. 국회는 민주당이 잘 하니까 네. 국민의힘이 옳지 않은 얘기를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 오세훈 시장은 들여다보면 실제 그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르게 대표적인 게 약자의 동행인데 그 약자가 포장은 굉장히 그럴듯한 브랜드인 듯하지만 실제 약자와의 동행 안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던 약자들이 대부분 소외되고 있는 그런 한계가 도사리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나. 네네. 지금 그러면 서울시의원 말고 이제 노원구청장으로 가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원 몇 번 하셨어요? 2번 했습니다. 2번 하셨구나. 네, 구현 2번, 서울시의원 2번. 그러셨구나. 네. 그다음에 지금 구재용 후보니 네. 본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드래곤이라고 일단 그렇게 하니까 딱 머리 기억이 남아요. 그렇습니까? 구재용님. 예. 지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천 서구에서 구의원, 시의원, 또 국회 보좌관, 또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다양하게 지냈습니다. 대표 경력이라고 하면 특별한 저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김교훈 국회의원님이 지금은 삼선 의원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6번 나와서 3번 낙선하시고 3번 당선되셨는데 이제 3번 낙선하시다 보니 옆에 있는 분이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25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우리 지역 분들이 인정하기를 그래도 구재용은 어려운 시기도 달아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킨 의리의 사나이. 네.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우리 지역 분들이 구재용은 이제 구청장 한번 할 때 됐다.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국회 보좌관도 하고 또 서구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했으니 이제 구청장 한번 할 때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요즘 기분이 좀 좋고요. 또 지역에 우리 서구가 이제 제 지역구가 갑과 을이 있는데 을 지역이 이용우 국회의원님 지역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님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교영 의원과 20년 이상 인연을 맺어온 구재용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사람과의 인연을 깊이 존중하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후보다.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들도 보이시지만 인천시장 후보하고 서구 갑을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구드래곤을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문제 인물 나오셨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지난 총선 때 나경원하고 싸워서 네. 패배하시기도 했고 민주당에서 이제 유삼영 전 총경을 인재 영입했던 분위기가 있고 실제로 지금 그 당시에 진짜 멋있었어요. 경찰국 설치 반대 2022년 7월 달에요. 경찰서장회의를 냈던 유삼영 소장 나중에 대기발령 조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최근에 유삼영 후보가 우리 방송에 주목받았던 것 중에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서울시장 후보들과 나란히 실제로 본인 지역구는 사실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동작 을이었었는데 구청장 후보가 되니까 본인지 출마 지역구가 되신 거고 다 아시겠지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재 영입 3호로 이재명 당시 대표위에서 영입이 되었고요.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부산 가덕도에 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응급 조치를 하면서 대표님의 목에 강한 브레스를 줘서 지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6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6, 7차례 오셔서 선거 지원 유세를 많이 해서 그것도 이제 화제가 되었고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부름을 받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 가만히 있으면 국회의원 할 긴데 왜 구청장에 나왔나고들 이야기하는데 원래 제가 35년 행정 경험 있는 공무원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서 이제 당의 부름을 받아서 윤석열 정권하고 싸울 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투사로서 싸우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고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동작구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역할, 행정가가 더 필요한 치세의 시기다 해서 이제 구청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국회보다는 구청장인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네, 익숙하죠. 그러시구나. 네. 하긴 전경 때 경찰서장 하신 거고 3번 했습니다. 3번이나 하셨어요? 네. 어디 하셨어요? 부산 연제경찰서장, 영도경찰서장, 그다음 울산 중부경찰서장. 그 정도 되면 구청급 정도의 규모는 되잖아요. 사이즈가. 조금 작죠. 물론 조금 더 작긴 하지. 근데 우리가 느낌적으로 경찰이 한 700명 이리 된다 하면 그 동작구청장은 보니까 1,400명이니까 더블 스코어. 더블 스코어. 그래도 그 행정의 경험이 엄청나게 있으시다는 거. 맞습니다. 경찰은 경찰을 범인만 잡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무질서와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문제 해결사로서의 경찰의 역할을 35년 했습니다.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작구청장의 적임자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아쉽기는 해요. 나경원하고 한 번 더 붙어서 2년 후에 국회의원 할 수 있었다는 느낌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이제 제가 선거운동을 한다고 인사를 드리면 안타깝다. 그거 조금만 더 참지 이래 하시는데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인지는 알지만은 제가 더 익숙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
국민들한테 저를 사랑해 하시는 국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나경원한테 이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동작구가 아주 개발이나 발전해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셔보시면 알지만은 서초구, 용산구, 영등포구 중앙에 딱 있지만 동작구의 개발은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 원인이 구정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한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건 아깝지만 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인재 영입과 뭐 전략 공천 이런 상황을 좀 압니다. 그때 인재 영입했던 분들 다 인터뷰 여기서 했잖아요. 네. 뭐냐면 나경원 지역구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좀 세잖아요. 유삼룡 전 총경만 가겠습니다 한 사람. 떨어지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빚을 갚아줘야죠. 출마를 아예. 그러니까 워낙에 센 그 지역구에서 지역구 관리도 꽤 잘하는 편이잖아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런 거고. 그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고심 끝에 가겠다고 이제 연락을 드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전화가 오셔서 고맙다. 그러니까 제가 공천 받으면서 고맙다는 소리는 제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막 모 정치 모 변호사 거기다가 매칭만 시키면 안 한다고 손사래를 쳐가지고 유삼룡 총경이 그때 가서 그 자리를 채웠던. 그러니까 대표가 계속 유세를 동작구를 안 빼먹고 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어. 그러니까 지금 유삼룡 후보는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계신 분이긴 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지금 명함 나눠주고 계시죠? 네, 그럼요. 요거. 네. 분위기가 어때요? 길거리 분위기가? 제가 2006년도에 서울시의원 처음 출마한 적이 있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2006년도 선거에서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때인데 단체장 한 명도 당선 안 되고 광역위원 전패를 한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유세를 다니면서 이런 분위기면 빗자를 내세워도 된다. 이거 최소한의 검증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호소를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사실 그때하고는 워낙 많이 달라서 지역에 가면 제가 이제 1대1 경선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거 국가대표 양궁 선수 뽑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 양궁 선수 국가대표 되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네. 그래서 소개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게 네. 우리 후보님의 저서가 있어요. 네. 책 제목이 굉장히 섹시해요. 네. 너는 정치를 왜 너는- 정치를 하니? 너는 왜 정치를 하니? 네. 이 책에 보면 제가 이런 방송하면서 항상 주장하는 네. 느낌이 책 제목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네. 정치를 하는 사람과 투표를 하는 사람은 나는 목적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네. 우리 삶의 질을 올리는 거지 사실은. 네. 이걸 까먹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안 좋은 쪽으로 뭔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네.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저기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책 표지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가 가끔씩은 어떤 자리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신문 만들다가 구의원이 됐는데 취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노원구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임치정 의원 계실 때인데 처음에 권하셨을 때는 아니 제가 취재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랬는데 제가 취재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노원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구의원을 시작했고요. 시의원 될 때도 노원구가 아시겠지만 재정 자립도가 워낙 낮아서 지역에 있는 골목골목은 제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 노원구가 서울시의 예산이나 서울시의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노원구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 서울시의 사업, 서울시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가서 이해하고 노원구를 끌어오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의원을 노원구 하면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역구이기도 네네. 하고 현재 김상환 김상환. 환경부 장관의 지역구이돼요.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에서는 좀 힘이 좀 있는 지역이기는 네. 하죠. 힘이 생긴 거죠. 아, 이제 예. 과거부터 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노원 그러면 뭐 민주당 깃발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단체장이 뽑혀던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 김성환 지금 장관이 구청장 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다 보수적인 성향의 구청장들이
당선이 됐었던 거고요. 실제 출신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호남이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출신 성분으로 보면 충청이 제일 많은 그리고 들여다보면 보수적인 성향들이 꽤 많이 있는 곳이어서 뭔가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지 않으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지역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010년도에요. 민주당 출신들이 대거 기초단체장에 뽑혀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방자치 거의 막 뿌리채 바꾸었다고나 할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축이 됐는데 네. 대표적으로 김성환 장관이 노원구청장 할 때 방사능 아스팔트라는 걸 경험을 해요. 본인이 환경에 굉장히 관심 갖게 됐고 지금 현재 환경 에너지부 장관이 그렇죠. 돼 있는 상태에 그런 역사가 있는 네네. 곳을 그 자리 지금 네. 송지효 후보께서 이제 이게 약간 그 아이러니한데 이준석 의원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김성환 지금 장관님하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잖아요. 선거를 치르면 보통 보수 정당이 어르신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저희 민주당이 그나마 젊은 층의 지지를 받게 되는데 노원구는 조금 다릅니다. 이준석 의원이 나름대로 젊은 층의 지지는 좀 받고 김성환 장관이 구청장 하시면서 워낙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을 많이 펼쳐서 지역 내에서 굉장히 효자구청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원구가 나이 드신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가 꽤 커져 있고 도리어 젊은 층은 당시에 이준석을 많이 지지해서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서와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던 그런 투표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정서도 바뀌고 지역의 투표의 결과도 바뀐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노원은 분위기 좋다. 분위기는 지금은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천 서구로 한번 가볼까요? 인천 서구는 지금 소위 말하면 구도심이잖아요. 이제 원도심과 신도시가 네. 예, 반반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인천이 옛날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택시 협동조합 총회를 한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예로부터 택시 운전사 분들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질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쭤봤더니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요. 대통령님께서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역으로 정말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머리를 끄덕끄덕 긍정의 표현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보수적 찍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바뀐 거죠. 택시 기사분들이 보수 성향이 꽤 많아요. 원래 연세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잘하시죠? 여쭤보면 긍정의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는 많이 반전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집권의 초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조사하면 70% 가깝게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저도 좀 실감이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표현한 게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역사상 가장 강할 때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후보님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은덕을 많이 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때 막 잠바 입고 나가면은 무한 당하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제가 2006년도에 구의원 나갔을 때 그 노무현 정부 탄핵 참여정부 때문에 제가 명함을 드리면 명함을 제가 보는 앞에 찢는 상황도 발생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 예.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포츠팀 1등 하는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라고 하면 기분이 어썩 좋잖아요.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 예, 매우 괜찮은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기대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지 않습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 당연히 예. 자만하면 안 되고요. 예, 매우 조심스럽고 우리 그 보수 농객이라고 알려진 정주재 씨 예, 잘 아시죠? 예, 예. 그분께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앞으로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찬성입니다. 아, 예, 저도 그 말 적극 조심해야 동의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조심해야 이런 아, 좋은 우리는 평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네, 아니 뭐 우리끼리니까요. 예. 이런 보수 쪽에 보고 있긴 합니다만 사기를 죽이는 차원에서. 예, 예. 예. 그래서 좋은 평가가 나름대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새날방송 나오셔갖고 네. 뭐 저 본선 가셔가지고 떨어지시는 분은 만고의 역적이 됩니다. 이 분위기에서 예를 들면 저기 어디 TK 홈지도 아닌데 무조건 나갔으면 무조건 이겨 돌아오셔야 근데 돼요. 훈련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보수 쪽에서 좀 많이 봅니까? 이제 볼 시간 볼 게 없으면 가끔씩 보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동작구인데요. 동작구는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이고 동작구에서만 한 40년 살았거든요. 또 여의도 가까운 곳이라서 동작구 여의도는 뭐 여기 지하철도만 건너가면은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가 되는데 동네 길 이름이 여의 대방. 아. 여의는 여의도, 대방은 동작입니다. 이게 직선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의 대방로인데 실제로 여기는 지금 가불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갈려 있는 그런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평상시 때 같으면은 구청장 후보 박빙일 수밖에 없죠. 본선이.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또 유삼영 후보는요 알려진 셀럽이잖아요. 선거운동 하시기는 나름대로 용이할 것 같은데. 예, 사진 찍자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제 분위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출퇴근 인사를 마치고 이제 올라왔는데 국민의힘하고 비슷한 데서 해갖고 네. 지나왔는데 우리가 지나온 데는 명함이 한 장 버려져 있는데 우리 파란 명함이 국민의힘에는 석 장이 이제 이어서 3대1 명함 미터라고. 명함 미터라고. 네네. 이야 그런 분위기구나. 예,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박지원 우리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머리 들면 큰일 나는 게 골프하고 선거다 그래 말씀하셨고 저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분위기 좋았을 때 맞아요. 그랬죠. 그때 그 우리가 너무 뭐 200석 이야기 나오는 바람에 반역풍이 불어가고 졌다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날까지는 좋았는데 투표 직전에 그 200석 이야기로 이제 역풍이 불기 때문에 졌다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가 머리를 최대한 숙이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맞아요. 선거를 좀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를 강조하시는 걸로. 세 표가 부족합니다. 이 네. 전략 해야죠. 3명에 3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선거 때 없었던 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예.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기도 했고 네. 어쨌건 뭐 최대한 겸손하게 미소 보이지 말고 네. 진지하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출마 지역이 지금 노원구, 인천 서구, 동작구란 말이에요. 본인들에 대한 본인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노원구부터 계속 제가 먼저 하는 거군요 오늘. 순서가 이렇게 돌면 노원구 네. 자랑. 노원구 좀 아십니까? 노원구는 뭐 워낙 네, 노원구는 일단 사람 사는 마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참 지어지고 있는데 어울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동네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적어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이를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계속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문 여냐 이렇게 고대하고 있고 활동가들이 참 많은데 노원구가 만들어진 과거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원구가 88년에 개청을 하고 90년부터 쓰레기를 전량 매립하던 정책이 전량 소각하던 정책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성상 분석도 없이 모든 쓰레기를 태우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소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쓰레기를 구분한 것을 재활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걸 매립할 건지 어떤 특수 폐기물은 따로 처리할 건지
등등에 대한 고민이 있고 정책이 있은 다음에 소각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 하는 소각장 반대 투쟁을 굉장히 거칠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의식이 환경부 장관이 그냥 나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 워낙 김성환 장관님이 잘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저하고 같이 구현했던 분 중에 김은경 장관이라고 예. 환경부 장관이 한 분 더 계셨고요. 이분들이 다 소각장 반대 투쟁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환경 의식이 굉장히 세진 그리고 지금도 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환경 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도 이제 중랑천 사람들이라고 초대 사무국장도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해 왔는데 복지관도 많고요. 복지관도 많고 복지 체계도 강하고 그 가운데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세다. 그래서 환경 의식, 복지 체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노원구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 사는 마을에 사람이 장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원구는 다 동들이 개로 끝나죠. 월계, 상계, 중계 이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공릉동도 있고요. 네네. 공릉동은 잘 모르시는군요. 공릉동 주민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해하실. 공릉동까지 이렇게 네. 서울에 제일 북쪽에 있다고 보면 맞죠? 맞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네. 네. 그 노원구는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산 좋고 물 좋은 동네, 아파트 단지 많은 곳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미지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원구가 옛날에 지금은 벙커쇼를 안 떼잖아요. 근데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지역 난방하지 않고 아파트마다 굴뚝에서 벙커쇼에 의해서 분진이 나올 때는 굉장히 대기 환경이 좋지 않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이렇게 갇혀 있어서 약간의 분지 형태니까 이게 대기의 흐름이 좀 차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 환경을 통한 대기 환경을 개선해내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대기 오염 물질이 쌓여갈 수 있는 구조인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나무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그런 공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노원 구민들은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항상 청정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줘야 된다. 그래야 맑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몇 년 사셨어요? 제가 90년도에 들어와서 지역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5년 넘으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와, 오래 사셨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신문 만들다가 이제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노원구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보겠다. 그래서 구청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원구청장에 도전하시는 이제 우리 송재 후보님이셨고요. 자, 인천 서구도 자랑할 게 많죠. 훈아님 혹시 인천 서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인천 서구에 대해서 이게 각 도시마다 동구, 서구, 북구, 남구는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예. 근데 제 기억나에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말씀해 보시면. 과거에 인천 서구라고 하면 쓰레기 매립지,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곳. 서울의 쓰레기를 다 받아내는 원래 그랬었어요? 인천 서구. 예, 그래서 이제 쓰레기 매립지 종료 때문에 많은 반대 운동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는 정말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의 가장 높은 산이 천마산이라고 있는데요. 천마산에 올라가서 보면 부평, 계양, 서구가 이제 한꺼번에 보이는데 부평과 계양은 도시가 왠지 답답하게 보여요. 빼곡한 거죠. 아파트가 꽉 차서 빼곡한데 근데 서구는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텅 빈 공간이 그린벨트가 중간중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할 곳이 많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죠. 과거에는 인천 서구가 변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인천의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인천 서구는 또 전국 자치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65만. 65만이요? 네. 아까 노원은 한 50만쯤 되나요? 이따가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노원구가 한동안은 63만이 조금 넘어서 서울 25개 구 중에 가장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줄어들어서 47만 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5만이에요? 65만이 이제 넘어서 갔고요. 네, 아마 송파구 국회의원 지역구가 가불병이 있죠. 가불병이 아까 김기용 의원하고 이용 의원, 목용정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많구나. 65만인데 올 7월 1일부로 행정구역이 개편됩니다. 검단구가 새로 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을은 제 지역구고 병은 검단은 지금 목용정 그쪽 지역으로 가는 거. 목용정 의원님 지역구인데 이번에 검단구청장을 처음으로 이제 새로 뽑는 거예요. 선출하게 되는 거죠. 인구가 많아서 이게 분구가 됐구나. 네, 드디어 이제 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거기는 그러면 인구가 많은 이유가 잘 살게 돼서 그런 건가요? 토지가 인천의 3분의 1이 서구 땅입니다. 3분의 1이요? 네, 굉장히 면적이 넓고 구가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국회의원 수로 따지면 14개 지역위원회가 있는. 그 중에 3분의 1이 면적이 그랬어. 네, 면적으로 보면 서구가 그 출마하신 분들 기름값 엄청 들겠네. 너무 넓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청라국제도시가 이영우 국회의원님 지역구인데요. 네. 이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대형 사업, 대형 인프라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요. 원래 청라국제도시는 이제 허벌판이었죠. 미나리 밭에다가 매립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7호선이 연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29년이면 7호선이 이제 완공되는 시점에 와 있고 스타필드가 지금 공사 중이고 돔 야구장이 조만간 들어올 계획이고요. 또 하나그룹 본사가 이제 원래 이전할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고 있고 또 서울 아산 청라병원이 지금 착공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인천 서구가 교통, 문화, 뭐 금융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청라국제도시가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갑지역은 제가 몸담고 있는 갑지역은 이제 김경호 의원님 지역구인데 여기가 이제 원도심이에요. 원래 원도시. 김경호 의원님께서 25년간 활동하시면서 경인고속도로 이것을 인천대로 일반화로 만들면서 지금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데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면 이제 남북으로 50년간 갈려있던 도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천대로 2단계 작업이 완성되면 양쪽으로 널려있는 원도심들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도시들이요. 네. 동구, 서구, 뭐 남구 이런 데는 구도심이라고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신도시가 생겨 인천만 해도 송도 같은 데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서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블루오션인데요. 지금 보면. 그래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서구청장 이제 새롭게 이제 서구가 서해구로 명칭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해구 첫 구청장은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청장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 한번 해봤다고 해서 구청장 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구의원, 시의원, 또 국회 보좌관, 또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 직원이 700명입니다. 이런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사람이 구청장을 해서 서해구의 첫 번째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는 김경호 의원님과 이영호 의원님과 아주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경호 의원님과 이영호 의원님이 또 박찬대 앞으로 차기 시장 후보님과 강력한 원팀이 돼서 인천 서구의 기회의 땅을 제대로 한번 해볼. 그러네요. 찬스는 찬스네요. 왜냐하면 여기 일단 이재명 정부이고 시장도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 예산 따오기도 쉽게 표현해서 이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삼성엔 이재용, 서구에는 구재용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케팅하기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40년 가까이 살았던 동작구에 대해서 우리 유삼용 후보님은 동작구 이제 사시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동작구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유서 깊은 구예요. 동작구 그러면 스토리도 많고. 동작구장은 푸나님 대신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럼 제가 조금 그러십시오. 한다 하면
제보고 이제 35년 사셨다, 오래 사셨다. 저는 오래 산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난번 선거에서 나경원이 저를 집중 공격한 게 동작에 연고도 없으면서 이렇게 그건 제가 실드를 쳐드리면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원해서 선당우사 한 거예요. 선당우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드린 게 주민들한테 뼈를 묻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인연이 좀 적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강한 인연으로 여기에 뼈를 묻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 1월 8일 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동작에 있는데요. 동작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을 이장해 와갖고 동작 현충원에 부모님이 다 모셔 있기 때문에 동작은 제 고향이자 선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그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유공자세요? 예.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총각 때 6.25 사변 때 이제 참전해서 가추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 무공훈장이 수운이 결정이 됐는데 받지 않고 나오셨다가 지금 70년 만에 지금 아버님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최근에 이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연락이 와서 아버님이 무공훈장 받으셨으니까 찾아가라 해갖고 한 2, 3년 전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무공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로 이제 현충원에 현충원이 동작 을이죠. 예. 지역으로 보면. 맞습니다. 야, 본인 지역구에 어머님 아버님 모시는 진짜. 예. 그리고 유삼영 우리 저 후보님은요. 들리는 소문에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경찰서장 할 때 부동산 중개사 자격을 제가 자격을 여러 개 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중개사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난번 그 김어준 뉴스 공장에 갔더니만 이제 그 패전 낙선하고 뭐 할 게 없느냐. 강청이는 의사고 강청희 후보는 의사고 이지연은 변호사인데 유삼영 후보는 뭐 할 거냐 해서 저도 하나 있다 하니까 그럼 잘 됐다. 유삼영 복덕방을 하라. 이래갖고 제가 소통 공간 탐정하시면 되잖아요. 전공 살리면은. 탐정은 아직 나중에 그 합법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작 이야기 좀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살아보니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될 때도 이제 출전 그걸 보통 보면 현충원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저도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했지만 일단 그 전체 선열에 대해서도 중원탑에 참배를 드렸지만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동작구청장이 이번에 출마하게 됐고 열심히 해서 구청장이 돼서 동작을 발전시키겠다 이래 맹세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동작은 서울의 중심입니다. 서울은 정중심은 한강이고 한강 위에 용산이 있고 동작이 그 밑에 있는데 서울의 중심이면서도 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사실 느낌은 이렇게 크게 발전이 안 됐어요. 옆에 있는 딱 보면 눈에 보입니다. 발전된 곳은 서초구 해갖고 높은 빌딩이 쫙 서 있고 동작은 낮고 그 강 건너 용산은 엄청나게 지금 천지 대개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의도하고 비교해도 예전에는 여의도보다 여기 영등포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좀 뒤처졌다. 이런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발전을 해야 될 필요성도 그렇죠. 많고 주민들의 욕구도 이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구청장은 그 개발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만 야기된 채로 멈춰서 있는 곳이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서장도 여러 번 해봤고 행정을 오래 해봤고 해서 갈등을 풀고 문제 해결하는데 조금 그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엉클어진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서 동작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적기에 제가 왔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요 동작을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발전 안 된 이유가 지도를 보시면 동작은 사통팔달이에요. 강남이든 그렇죠. 용산이든 교통은 좋은데 여의도에 옛날에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에 비행장이 있었는데 이 가까운 곳에 국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군부대가
동작에 미군 부대 포함해가지고 육군본부는 용산에 있었지만 공군본부, 해군본부가 다 동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가 90년대 초반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계룡으로 가죠. 네. 그러면서 이 여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동작구는요 뭘 하시냐면 재개발이 그래서 한창인 거예요. 아파트 새로 짓고 막 네. 하는 이 과정들이 있어. 나경원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동작을 강남 사구로 만들겠다 했는데 동작 구민들이 되게 화를 냈어요. 원래 우리가 강남이었다. 맞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 영등포를 해가지고 서울 서남권이 다 영등포 구였고 관악, 동작구로 이런 데가 다 강남의 원조거든요. 네. 그쪽 강남은 무슨 군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다가 서울로 편입돼가지고 아파트 짓고 절부가 된 거잖아요. 이거를 나경원 씨가 서초구 옆에 있다고 동작구를 뭐 강남 사구로 만들게 돼서 기분 나빠했던 게 동작구가요 이런 측면이 있어. 그 한강대교 있잖아요. 옛날엔 다리를 놓을 때 중간에 섬 하나 있잖아요. 노들섬. 이것 때문에 중간에 다리가 낮은 게 한강대교거든요. 다리를 길게 못 놓으니까.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 정조가 사도세자 모시러 가고 막 이러는 거면서 배로 다리를 놔요. 배다리. 그래가지고 저 한강대교 끝나는 그 지점에 보면 영조가 쉬었던 정자가 아직도 있잖아요. 용량봉제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장승백이 지나가고 수원 가는데 거기가 네. 다 유적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동작은 발전 가능성이 서울 그 중에 제일 큰 곳 중에 하나가 동작이에요. 집값도 엄청 오를 것 같은데. 네.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후나님이 소개를 또 잘하셨네요. 세 분의 공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공약이라는 게 뭐 이재명 대통령 때에는 그 헛공약 하시면 안 돼요. 지킬 공약만 하시고 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막 90% 된다고 하면 이유는 할 수 있는 공약만 한다. 자 하나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 뭐 괜찮습니다. 네. 접수해도. 아, 그냥 할까요? 네. 네. 아니 이게 과정이 좀 필요한데 노원구가 개청을 88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그때 87년도, 88년도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때 국가 정책은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잠잘 수 있는 곳을 대단위로 만들면서 상계동, 중계동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공동주택이 한 80%가 되는 곳이 노원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젊은 30대, 40대가 아이들 손잡고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노원구를 이루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30대, 40대가 지금 초고령화에 진입한 70대, 80대가 됐고 가장 심각한 거는 그때 손잡고 들어왔던 아이들이 자꾸 청년이 돼서 노후를 이탈해 나가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이탈, 그 30대, 40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생산 연령이기도 하고 이들이 가정을 만들고 또 그 출생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세대인데 그들이 이탈해 나가는 것.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63만에서 48만으로 줄어드는 47만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7만, 48만도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0대, 40대가 고령화되고 그 30대, 40대가 공백이 생겼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여서 30대, 40대가 생활할 수 있는 노원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노원구의 현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일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베드타운을 만들어져서 일자리 조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40년 된 아파트가 재건축 단계에 대부분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 전세를 살아도 좀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건축을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갈 거냐 하는 게 최대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을 아예 안 할 거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인데 할 거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안에 여러 가지 매몰 비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담이 그대로 분담금으로 형성이 돼서 분담금으로 형성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니까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풀어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 환경입니다. 한동안 노원구가
교육 특구로서 많은 분들에게 선호되는 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근에 있는 구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많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은행 사거리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학원가가 몰려있는 은행 사거리 을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애초에 3월 달에 그 학교 정원에 비해서 학기 중에 한 2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교육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학교를 전학도 오고 이사도 오고. 근데 전체적인 노원구의 인구는 다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원구가 빠르게 교육 환경을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이제 아이들 출생률을 얘기를 하는데 출생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저는 최대 정책을 보육과 교육에 맞춰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도되지 않은 그 구릴 어린이병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검토도 이미 끝냈습니다. 예. 후보님 보니까요 준비 많이 하셨죠. 그렇네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 거예요. 그거 아마 그런 비슷한 게 책으로도 내용이 좀 들어 근데 있을 그런 거고. 내용들이 뭐 순환 경제에 대한 문제, 그 지역의 그 환경으로 가야 되는 노원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책에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너는 왜 정치를 하니 이 책을 봐라. 거기 보면 그 맥락이 다 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냥 그 책을 저걸 쓰면서 제가 이제 아까 신문도 만들었던 입장이고 글을 써왔던 사람이어서 진짜 대필 작가 안 쓰고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 그 우리 참모들 그 핀잔 들어가면서 이제 한자 한자를 써냈는데 전 쓰고 나서 상당한 자긍심도 좀 생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대기 정도를 책에 담아내는 거라면 저는 저 책 안에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들 그리고 노원구가 아니어도 뭐 많은 단체장들이 지역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좀 담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후보님 010-4213-5135 전화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합격. 보면 고맙습니다. 진짜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지방자치 자체가 하나의 학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디어 막 지금 지역을 살리는 게 저는 지방자치 힘이라고 보거든요. 민주당 우리 진영에서 시작한 거예요. 지방자치 자체가. 자 구재용 후보님은 공약. 네,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예, 뭐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청라국제도시와 원도심 얘기를 했잖아요. 이 청라국제도시가 이 국제도시다 보니 시행처가 다 달라요. LH, 인천시, 인천경제청 이 세 개 기관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다 보니 민원이 생기면 지역 주민들이 구청에 가면 경제청으로 가라 그러고 경제청 가면 LH로 가라 그러고 굉장히 국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너무 힘들다 민원 해결하기가 그래서 청라 전담팀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 지자체에다가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까지 안 됐어요. 왜 안 되는지 저도 참 답답한데 청라 주민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원스톱으로 좀 민원 처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가면 저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민원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청라국제도시 내에 제가 만약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청라 전담팀을 만들어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서 맞아요. 예, 그래서 청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원도심이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인데 우리 원도심 내에는 조합이 여러 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조합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서 또 재개발하는 재건축들이 수익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구청이 주도를 해버리겠다 이런 거죠. 주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인 행정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맞죠. 어디 지역이나 아마 다 이번 지방자치 때 재개발 이슈가 어느 지역이나 있을 건데 그럴 때 구청에서 나서서 막 이렇게 도와주면 훨씬 빠르겠죠. 일단은. 야, 그건 당연한 거고요. 현실적이네요. 공약이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또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뭐 구에서 지원해 줄 것도 있지만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정상량도 해줘야 되고 용적률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 광역 단체장은 중앙 정부랑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시초 단체장은 광역 단체장과 가까워야 되고 그 이번 선거에 우리가 제일 좋은 상황인 게 그런 거긴 하죠. 이재명 정부 일 잘하게끔 막 도와줘야 된다 이 분위기 속에. 근데 고민 많이 하셨네요. 우리 구드래곤도. 예, 뭐 그 이외에도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여기까지? 같아서 네. 약간 청라 전담팀을 만들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원스톱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지금 인천 서해구로 바꾼다고요? 네네. 올 7월 1일부로 서해구로 바뀌는데 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발전 여지가 굉장히 많은 도시 같죠. 보면 인구 더 늘어날 것 같고. 아까 제가 기회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쪽 이사 갈까 이런 생각도. 서구로 오십시오. 동작구도 좋아질 거니까 조금. 아니 앞으로 이제 7월 1일부로 서해구가 만약에 되니까요. 동작구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한참 말씀하시더니 아니 이제 콩 넘어가셨군요. 그때까지 힘들게 참으시고 올라가. 이 세 분은 경쟁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견제하실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제가 그 저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동작구에만 살았어요. 한 40년 가깝게. 그렇다 보니까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유삼영 후보님은 본인이 지금 미시는 1호 공약이 뭡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작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대접은 변두리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동작을 명실상부한 중심이다. 동작이 중심이 서울의 중심인 증거가 있습니다. 중앙대가 동작에 있습니다. 아하. 맞네요. 거죠. 맞네요. 중앙대. 그래서 서울의 중앙에 있으면서도 이게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동작이야말로 기회의 땅, 기회의 땅이다. 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63빌딩에 올라가요. 네. 삥 둘러봐요. 주택 단지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 동작구예요. 옛날에 막 군부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거기도 하고 일단 위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목이 지도 보시면은 동작구는 교통 하나만큼은 진짜 끝내주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살긴 제일 좋은 도시인데. 지하철 노선을 세 보니까 지하철 노선이 뭐 최고 많은 것 같아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부터가 없는. 유삼영 구청장 때 드디어 동작구가 서울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소리 지금 듣고 교통의 있어요. 중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교통의 중심이고 한강 수변을 끼고 있어요. 네. 서울에서의 모든 이 가치가 한강에 어느 정도 접근하느냐 붙어 있느냐인데 서초구, 용산구, 광진구, 마포구 이런 데는 한강 프리미엄이 그대로 하는데 동작이 한강 옆에 있으면서 제대로 맞죠, 정권은 맞죠. 없다. 왜 그러냐? 지리적으로 이렇게 다리에 의해서 도로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높은 산에 의해서 차단이 됐는데 요거를 극복을 해서 기술로서 아니면 공사로서 극복을 해서 이 동작구에 새로 만들어지는 노량진이라든지 흑석 뉴타운이 있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게 재개발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뉴타운이라 부르는데 그런 뉴타운에서 한강 접근을 높이고 한강 주변에 이 특화 개발을 통해서 동작이 한강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만들겠다. 맞죠, 맞죠. 아까 그 63빌딩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예. 나머지는 다 아파트예요. 서울의 63빌딩 주변에 360도 돌아보면 여기만 지금 개발 여지가 남아 있어갖고 동작 같은 경우는 위치는 좋은데 딱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교통이 좋다는 건 사실은 이게 가치가 올라가 있는 곳인데 네, 개발이 늦어지면서 맞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현충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군부대랑 많은 거랑
근데 지금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곳이기도 하죠. 예, 현충원은 어찌 보면 동작이 이제 허파, 심장 같이 네. 해서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녹지가 때문에 있고. 무조건 전면을 다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민족의 이런 걸 숭상하기도 하지만 숲으로 이제 그린벨트 같이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동작이 오히려 최상급 주택지로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이 현충원에 이 보관돼 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숲의 이 가치도 있다. 지금 그리고 예. 동작이 각 성안대 값이 다 재개발 지역으로 뭐 이렇게 구획만 되어 있지 제대로 된 진행을 안 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의 복잡성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런데 이 갈등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주민들이 잘 살고 부자 되고 할 수 있고 지역이 환하게 제 모토가 동작을 환하게 너무 짧게 하니까 환하게 하니까 썩낸다는 말께서 동작을 환하게 환하게 핫하게 알겠습니다. 이 공약인데 환하게 하는 것은 재개발을 제대로 해서 길을 쭉쭉 빵빵으로 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한강 수변을 특화 개발해서 핫플레이스로 만들면 동작이 제대로 그렇죠. 개발되는 거다. 동작도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만들죠. 이게 그래서 이 행정을 편의적으로 네. 공무원들 편하게 그 재개발하려 그러면 여기 가서 허가를 받고 여기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이 수요자 중심인 재개발 조합을 중심으로 행정 편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스톱으로 탁탁탁탁 하고 필요한 절차는 공무원들께 알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공무원한테 가서 이거 가서 허가를 받고 저 국에 가서 허락을 받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후보님들 이제 시간이 지나갔고요. 우리도 일정이 있어서 흥분 좀 했네. 원래 이렇게 세 분 나오시면 서로 이렇게 뭐 아이디어도 없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방송 계속 해보니까 짧게 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뭐냐면은 공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 처음에 내가 정치나 이런 걸 시작했을 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기초단체장을 만약에 당선되는 건 처음이시잖아요, 다. 네네. 현직도 아니시고 꽃다발을 딱 걸리 새벽에 개표가 끝나고 그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인간미를 보려고 그럽니다. 자, 유삼영 후보 컨절해야 안 되겠습니까? 큰절 예.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죠.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유권자들한테 컨절. 아니,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네. 누구나 다 할 것 같은데 네. 내가 이좀 가족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 딸이 이제 고생을 했죠. 우리 딸이 지난 선거에서도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성과를 못 거뒀고 이번에 된다면 우리 딸을 거기 안아주고 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 예, 그 자기가 지난번에도 댄싱을 하고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했는데 제가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된다 하면 가족 여행을 가자. 이렇게 가정여행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이해돼요. 자, 우리 구재용 후보님. 예, 저는 이제 선거가 이제 뭐 63일 뭐 이렇게 남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매우 미안하고 해서 일단 선거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 밥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밥을 못 먹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진짜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새벽까지 나오고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아침에는 그냥 나오고 저녁에 또 식사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뭐 정치하는 것도 미안한데 식사를 못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치하시려고 할 때 반대 많으셨죠. 과거에 보통 반대하거든요.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의지가 좀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 좀 가와만사성이라고 예. 식사, 여긴 여행, 예. 유삼영 후보는 여행, 식사. 그다음에 우리 송재욱 후보님은요. 예, 정치를 하시는 분들 사정이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원 2번, 시의원 2번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지역 안에서 보면 지역의 복지니 뭐 환경이니 이러고 다니면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밖에 나가서 복지니 뭐니 환경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맞아, 가정의 복지부터 좀 챙겨라. 예,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좀 불편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족이 괜히 신경도 쓰이고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사실 제가 다니지 못하는 곳에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열심히 다니면서 명함도 나눠주고
있고 뭐 사람도 만나고 이러고 있는데 뭐 저도 일단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아내를 한번 포근하게 안아주고 싶다. 이런 사랑꾼. 이런 생각. 사랑꾼이 아니어서 이때만이라도 좀 해보자. 예. 이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예. 네. 저 인간미가 그래요. 이게 사실은 출마한다는 건 개인의 권력 때문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공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구민이나 뭐 또는 시민이나 뭐 군민들한테 뭔가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있는 분들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지금 이번 6월 3일 날 전국을 덮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재방송은 특집 5번째 방송. 지금 송재욱 후보님, 구재용 후보님, 유삼용 후보님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드리는 것은 본선 올라가시면은 한 번씩 더 모셔서 아이고, 아, 네, 감사합니다. 본선 후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네. 이 인터뷰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냥 어찌하다 보니 내 품에 들어오신 분들을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경쟁 후보 쪽에서 계속 연락 옵니다. 우리도 인터뷰 아, 알겠습니다. 자, 3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결과 갖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